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일부 내용이 올해 4월에 개정이 되어서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었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28일 시행될 34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앞서서 우리가 법령 개정된 부분들 정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 이번 달에 또 공인중개사 법령 일부 부분이 개정이 되었고요. 이 개정된 부분은 먼저 개정된 부분보다도 앞서서 7월 2일부터 제가 지금 6월 말일인데 모레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들 점검을 하는데 어느 과목에서도 법령이 어떻게 개정이 되면 개정되고 시행된 첫 해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자가 문제로 출제를 하거든요.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다행인 것은 기존의 내용을 뒤바꾸어 변경하는 개정이면 수험생이 이미 학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쉬운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 개정도 변경된 사항보다는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학습한 부분에서 일부 내용을 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변경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는데 기존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는 거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였었고요. 행정형벌로 인한 자격 취소가 종전에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 사유였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이긴 했었지만 3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만 자격 취소 사유였었거든요. 그것이 이번 달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상 114조, 231조, 234조, 347조, 355조 또는 356조를 위반해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법 위반 중에도 일부 위반 행위는 금고 이상형이 나오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인데 개정된 법령에 해당 조문들 형법 조문을 찾아서 연결을 해보니까요. 해설 부분을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물론이고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위반을 해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서 자격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된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물론이고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위반된 죄목이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의 위반이었었다면 비록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형법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되었다. 첫 번째 개정된 부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와 관련해서는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와 받은 자만을 처벌했었죠. 그래서 등록증, 양도대여 한 자와 받은 자, 자격증, 양도대여 한 자와 받은 자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격증, 양도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금지를 하기로 했고요. 자격증, 양도대여 한 자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양도대여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찬가지로 등록증도 양도대여를 한 자와 양도대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증, 양도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등록증, 양도대여 한 자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등록증,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이었습니다. 뭐 간단한 개정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개정의 문제가 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대폭 확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 있는 9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8번째와 9번째 금지행위 2가지 하고요. 33조 2항에 있는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5가지 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7가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개정법령에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한 부분인데 근거 규정을 다 수험생 입장에서 암기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해당 근거 규정의 내용으로 변형을 했는데요. 변형을 해서 이게 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되었어요. 자격증 등의 대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 이거 올해 4월에 신설된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하더라도 미리 의뢰인에게 자기가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해야 될 의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3조 2항을 위반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건 기존의 5가지 금지행위이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였던 거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설치하는 거, 임시중개설물 설치하는 거, 법인이 14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는 거, 그 다음에 올해 개정된 거였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 중개보조원 고용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개시 의무 17조에 있는 거, 사무소의 명칭 사용, 즉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하면 성명 표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대여,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될 의무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추가적으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2가지가 올해 신설된 거 있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계좌나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이중 소속하는 거, 비밀준수 위반하는 거,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중 뭐 하나 위반하는 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중 거의 대부분을 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범위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네요. 거기다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게 5가지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래 신고, 해제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를 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범주 안에다가 쓸어 담아서 이런 위반 행위들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금 지급 규정이요,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와 받은 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한 자, 그리고 종전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33조 1항의 2가지와 33조 2항의 5가지 위반 행위는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5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 법령을 보니까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들어온 부분들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신고해서 비밀준수 의무 위반을 신고했다, 개시 의무 위반을 신고했다, 이중 등록한 거 신고했다, 그런 거는 신고는 하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거. 포상금 지급 대상은 변동이 없으니까. 아까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는 한 자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이제 알선한 자,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근데 포상금 지급 조문은 개정이 없어서 여전히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나 받은 자, 자격증 양도되어를 한 자나 받은 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는 포상금 주는데요, 등록증 양도되어를 알선한 자, 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것은 포상금 지급하겠다는 대상 사유에는 속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또 하나 원포인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시행되니까 28일 시행될 우리 34회 시험범위 안에 속할 것이고 출제될 내용에 속한다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개정 내용이 새로운 조문 신설이거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3조 6제 사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행 주임법 3조 6 사항을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사망에 따르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망이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3조 6의 사망 사항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다면 그때는 이거를 제시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세징수법상의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상의 납세증명서, 이것도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되는데,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르는 미납 세금에 대한 열람에 동의를 했다면 그때는 가름할 수 있다, 면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전세 사기가 큰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임대인이 주택 임차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 지방세 세목별 완납 증명 등을 제시해서 밀린 세금 없다는 거 입증을 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임차인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후순위 물건이나 기타 채권보다는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지만 앞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보다는 우선 변제권이 뒤로 밀리잖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새롭게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은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착을 목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 출제가 반드시 되는 부분입니다. 34회 우리 이번 준비하는 시험에 꼭 출제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6월에 개정이 되어서 바로 7월부터 시행한다는 새로운 개정의 내용들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